현재 시간 10월 8일 오후 11시 52분 밤 12시입니다. 일요일 밤 12시. 오늘 할 거는 추천 강의 3강 금융시장 기술적 분석 3강 강의 찍으려고 녹화했습니다. 마지막에 2강 업데이트 해드렸던 게 8월 17일인데 중간중간에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좀 할아버지 그 장례식도 있고 또 대회 기간도 있었고 해서 좀 미뤄졌어요. 원래 못해도 한 달에 한 강씩은 올려드릴 계획이었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2강 끝나고 3강인데 1강, 2강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물론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한다고 저희 신경 써서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거의 1시간당 한 페이지씩 진도가 나가게 돼가지고요. 이번 1장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1장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속도 높여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3강부터는 조금 더 속도 높여서. 근데 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장 끝날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답답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3강 오늘 할 차례가 28페이지부터인데 보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술적 예측과 기본적 예측. 기술적 예측이 뭐 차트 갖고 예측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 예측이 뭐 자료들 분석한 뭐 일반적인 자료들 같은 걸로 하는 거 있는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렇게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 움직임,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이 차트에 나타나니까, 즉 차트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재가치, 그 기업의 내재가치 또는 금이면 금에 대한 내재가치 뭐 등등의 뭐 다양한 종목의 내재가치를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뭐 예측해서 측정하고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내재적 가치와 실제 시장과의 격차, 괴리가 내재적 가치는 얘가 가치가 높은데 지금 가격이 이 내재적 가치보다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제 가격을 찾거나, 아니면은 내재적 가치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을 때, 과대평가되어 있을 때 파는 그런 방법으로 기본적 분석가들은 투자를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본적 분석가 기술적 분석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용이. 기본적 분석가들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뭐 수많은 요소들이 내재가치, 수많은 요소들이 이 수요와 공급 어떻게 하면은 뭐 수요가 더 올라갈지,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경우에 전쟁이 터지면은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전쟁이 터질 위험성, 제가 이런 경제 쪽은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예시를 잘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각각의 요소들, 뭐 국제 정세 뭐 등등 뭐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한다면 뭐 배터리 시장, 아니면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내재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하고, 이 수요가 많아질 거를 예상하면은 뭐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는 가치가 곧 올라간다는 거랑 뭐 거의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 수요를 예측해서 어떤 요인이 수요를 높일까 해서 이거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 이 말이고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최종적으로 다 내재 가치에 영향을 줄 것들이 뭐 수백 수천만 가지의 원인들이 있겠죠. 이 친구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이, 이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 곧 가격이잖아요.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이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뭐 수백 수천만 가지가 이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최종적인 결과물인 가격, 즉 차트의 움직임, 가격의 움직임, 이 가격 움직임을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가다, 차트 분석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데, 접근 방식이 다른데, 얘는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 내재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이 패턴 또는 뭐 차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성질, 차트에 나타나는 녀석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얘네 둘이 뭐 다 똑같은 예측과 방향을 가리키면은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가 조사한 자료, 이 친구가 조사한 자료, 분석한 자료. 그래서 얘네 둘이 뭐 방향이 맞으면 상관없는데, 방향이 맞다? 뭐 예측 방향이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 의견이 반대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발생하냐? 기술적 분석가들은 중요한 가격 변화 초기 단계에서 시장을 설명하거나, 시장이라고 한다면 즉 가격 움직임입니다.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거나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입증을 못한다, 이 소리예요. 항상 쭉 상승한 다음에 뭐 ETF 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다음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미리는 뭐 못하죠. 이 내부 관계자, 이 정보들을 갖고 있는 내부 관계자, 게리 겐슬러도 리플 관련해서 뭐 소송 진행하는 당사자인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이거 가지고 뭐 거래했던 게리 겐슬러가 아닌가? 그 SEC 직원 중에 이 내부 정보 가지고 거래했던 그런 게 나와가지고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정말 극소수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다 움직이고 나서야 알아내거나, 또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뭐 때문에 그랬다 라는 뭐 원인들을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자주가 아니라 거의 맨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 분석이 뒤늦게나 가능한 이유는 시장이 선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책 내용에서. 그럼 시장이 선도한다는 건 뭐냐? 그냥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기본적 분석이 뒤늦게 따라온다. 원인 분석은 나중에 된다. 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우 그냥 전형적으로 발생하니까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트가 선행이다 라는 말이 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거의 정설이고요. 미리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격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가격이 상승하다가 쭉쭉 치고 나가다가 제가 자주 활용하는 이런 박스권 돌파 후 여기 하단 이탈, 뭐 이런 움직임, 이 가격이 쭉 상승하다가 뭐 3개의 봉우리 또는 4개의 봉우리를 만들면서 가격 기울기가 이렇게 눕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차트로는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정보를 갖고 미리 예측하거나 그러기는 힘들죠.
정확하게. 그래서 또 책이 어떻게 나왔냐, 이 근거로 해서 이 선반영 된다, 차트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시장은 나중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본적 분석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보통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그 근거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상승과 하락은 기본적 요인에 의해서 감지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아니 뭐 그리고가 아니라 이번에 빅쇼트 나온 것도요, 여기 어디냐, 이거 빅쇼트 나온 거, 이거 헝거인가? 뭐 아무튼 뭐 파산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이거 올라간 것도 ETF 찌라시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거 뭐 정확한 정보 아니다, 뭐 근거가 확실치 않다, 확정이 아니다,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나서 여기는 찌라시 때문에 쭉 올랐다가 또 내린 거고, 여기서 이 헝거빔? 이거 헝거 맞았나? 아무튼 이 빔 이게 몇 프로짜리였냐, 이게 일봉이라서 120%인데요 1시간 봉으로 이거 거의 1시간, 이거 1시간 봉도 아니고 15분 봉 만에 쏟았거든요. 저게 일봉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쭉쭉 빠졌나 보다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꼬였어요. 15분 봉으로 89%, 뭐 거의 꼬리까지 해서 90% 가량의 하락이 15분 봉 만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냐? 기본적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전혀 없다. 이거 뭐 차트로도 예측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상황들이 다 있었죠.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4시간 봉상 가장 중요한 라인 1월부터 올라오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 다 퉁퉁 튕기다가 이거 깨지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뭐 수평 라인들까지 다 깨지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하락 때 어디였어? 최종까지 다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하락 나오기 전에 8월 17일로 가봅시다. 가장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게 저 빔 나오기 전에 새벽에 바로 빠질 수도 있지만 뭐 한번 튕겼다가 어쨌든 빠지는 거다, 빠지는 그림이 유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뭐 이렇게 튕겨져 올렸다가 빠지는 그림으로 봤었는데, 여기 이 두 줄 라인 28153, 28065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여기가 깨졌다고 초록색 변곡 라인 못 들어도 관점 폐기 라인 뭐 추가하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28153, 28065 이거까지 깨졌다, 더 빠지면 중요하다고 했던 이 라인을 15분봉에서 깬 뒤에 지금 장대로 쭉 깨고 나서 여기 장대로 쭉 깨고 나서 추가 하락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이시나요? 화면이 지금 좀 제가 평소에 설정하는 거랑 다르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쭉 빠졌던 게 선 2806
여기 뭐 이전에 중요하게 보던 투평 라인들도 있었고 평행 채널도 있었고 뭐 그것들 다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드렸던 게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두 개가 새벽 1시에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 6시에 쭉 하락빔이 나왔다. 이 하락빔이 나올 것까지는 예측 못하죠. 근데 상황이 안 좋다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차트를 통해서. 근데 기본적 분석가, 뭐 정보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저런 거를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감지를 전혀 못하죠. 왜냐? 파산됐다 뭐, 저 정보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헝거라고 했나 제가? 헝다 아니에요? 헝다? 멍거랑 헝다랑 합쳐서 얘기를 했었네. 아무튼 헝다 그룹이 뭐 파산됐다 라고, 뭐 거의 속보가 뜨자마자, 속보가 뜨기 전에 이미 내렸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거의 막 1, 2분 만에 쭉 저렇게 쓰는데, 기본적 분석가들은 전혀 그거를 예측을 못하죠. 그렇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어떻게 나와있냐. 그래서 뭐 기본적 요인에 의해서 뭐 감지를 하고 싶은데, 감지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변화가 알려질 즈음에는 뭐 기본적 요인에 의해서 뭐 지금 상황이 어떻다 등이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즈음에는 이미 가격은 새로운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이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뭐 대응하기엔 늦었다 이 말입니다. 늦는다, 항상 늦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으로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이득을 보면서 자기가 맞았다는 게 밝혀지면은 자신감을 갖게 되죠. 기본적 분석가들이 아니라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자기 대부분 경제 상황,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다고 판명이 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결국은 밝혀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근데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계속 맞아 떨어질 때. 그래서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도 뭐 굉장히 거의 뭐 차트 관련해가지고 저보다 많은 공부, 깊이 공부한 사람을 제가 감히 말하건대 5천만 우리 국민 중에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이. 근데도 알량한 지식으로 몇 번으로 승인낸 거 자만하게 되면은 우리 차트신 뭐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뭐 차트신이 세력인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차트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분명히 천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 기술적 분석가들은 시장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소수에 속해 있는 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냥 차트 분석으로 자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으니까 점점 뭐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뭐 찌라시에 속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고 차트대로만, 그리고 이 차트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뭐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들보다 소수니까 그 소수에 있는 쪽에, 즉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매매하는 거에 차트 매매하는 거를 즐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하게 쓰여 있으니까 책 읽다가 다 포기하게
되지. 뭐 짜증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는 차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측되는 시장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이 이렇게 되면 차트와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측되는 시장 상황이 다르게 움직여도 평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애초에 그 뉴스 관련 정보들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재 찾고 악재 찾고 무슨 정보가 있나 없나,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특히 코인에서 그 정보 퍼다 날르고 맨날 그 영상 찍는 희망회로 애들이 뭐 뉴스 퍼다 날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었다, 뭐 마이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뭐 그 비트코인 옹호론자 있잖아요. 마이크 어쩌고저쩌고, 뭐 걔가 뭐 어떻게 말했다, 걔는 어떻게 평단이 어디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가격 변화를 예측하거나 가격 변화의 그 큰,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얘가 주축으로 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차트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 요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와 다르게 가격이 움직여도 평온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소수에 있는 것을 증식한다. 한두 번 이런 경우에 쌓이면은 결국에는 이런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차트가 아니라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고 가격 움직임을 예측했을 때 이게 더 맞아 떨어지네, 이거 뭐야, 이거 속을 뻔했잖아, 반대로 가잖아 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차트 분석가의 길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 분석가로 가는 거는 소수의 무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소수의 무리냐? 차트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알량한 지식으로 차트가 잘 맞아 떨어지네, 역시 차트가 맞았어, 정보 갖고 매매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 가지고 매매를 했다가 뒤지게 얻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차트도 아닌가 보다, 정보 갖고 매매하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보를 갖고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잘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 잘 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소수겠지만 차트 분석으로 잘 하는 사람도 소수다. 이 길로 가는 것도 소수고 결국에 끝까지 남아서, 제가 한 5년이 안 됐는데 아직 끝까지 남아서 2년 3년 꾸준히 수익 내고 남들한테 가르쳐줄 정도의 실력이 되고, 또 매번 많은 상황에서 맞아 떨어지고 그 예측 성공률 분석의 정확도가 1년 이상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시작 움직임의 이유들이 결국 상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딱딱하게 써 있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니까 시장 움직임이 곧 가격 움직임이고,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차트니까 차트가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차트 움직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결국엔 상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보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그것보다 차트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결국 상식이 될 것임을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확인을 바라며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라는 게, 정보 가지고 계속 뭐 때문에 올랐는지 뭐 때문에 내렸는지 뒤늦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움직임이 새로운 추가 정보가 나오기 전에 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때서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차트 움직임을 보고 그거 가지고 대응한다 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뒤늦게 원인 파악 후 그제서야 반응하고, 이건 빼고, 뒤늦게 원인 파악 후에 그제서야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 얘기. 이러한 기술적 분석들의 전제들을 이해를 한다면, 기술적 분석들의 전제가 뭐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기술적 분석들의 전제.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그리고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전제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기본적 접근 방법도 발음이 기본적 접근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기본적 접근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 반영돼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거나,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냐? 선 반영돼서 어차피 나중에 이게 선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또는 어차피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원인도 있고 내린다고 하는 원인도 있고 뭐 수만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얘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도 얘 때문에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얘는 내린다는 정보인데 뭐 또 특정 이슈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해서, 야 이거 뭐 이런 정보 때문에 내린다며 했는데, 반대로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으면은 반대로 봤을 때 설명도 못하고 근거도 못 된다. 그래서 어차피 다 반영되어 있다면 굳이 저 많은 것들을 연구하기보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낫다. 결과적으로 기본적 분석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그런 아주 귀중한 정보들까지 포함된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못하니까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PER 뭐 이런 거, 기업 내재 가치 이런 거 분석한다고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몇 개. 그거가 기본적 분석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보다는 차트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예측하는 게 맞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석과 매매 시점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선물에 대한 위험성이 나와요. 분석과 매매 시점 선택이 중요한데, 특히 선물 매매자들이 중요하다. 레버리지 추세를 알아도 한 번에 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차트적으로 예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거나 수렴이 좀 길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얘가 요거를 이탈하고 이렇게 행보를 더 해주다가 이탈하고 재진입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상승을 봤었고 그때 여기서, 그러면서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때 오늘은 단기 반등 예상, 그리고 조금 섣부르게 롱 진입했던 이유 하면서 이때 영상으로 설명드렸었어요. 과거 예시들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여기 후루룩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이탈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 그리고 여기 반등 라인도, 지지 라인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었고,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롱을 봤었지만, 얘가 만약에 그 롱을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 손절을 하거나 고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30배 이상 이쯤이었고 30배 이상 쓰는 사람이었으면은 청산 당했겠죠. 방향 맞췄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올라갔을 때 입절을 정확하게 했어도 그런 기회가 나오지가 않았다. 그래서 추세를 알아도 이렇게 한번 튀게 되면은 돈을 잃기 때문에 여기 ETF 요 찌라시도 그렇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찔렀다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맞춘 사람도 이 ETF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레버리지 없이는 7%밖에 안 되지만 레버리지 10배만,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10배 쓰는데 80%가 움직인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조금만 튀어도, 방을 맞췄어도 조금만 반대로 튀어도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게 선물 시장이고, 분석과 매매 시점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패만 안 되면 어떻게든 버티기가 가능해요. 근데 선물은 청산 때문에 이런 식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30페이지 넘어갑시다. 아무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접근 둘 다 이용을 하더라도 나는 정보도 알아서 걸러서 듣고 내가 필요한 정보, 이 정보가 가격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정보 분석에 능해, 유능해 라고 해도 기술적, 그러면서 차트를 둘 다 보더라도 어쨌든 기술적이 곧 차트 거의 동일어예요. 차트의 원리, 차트 움직임의 원리가 올바르게 그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결국에는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의 유연성과 적용성 하면서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 능력은 모든 주식과 선물 시장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기본적 분석은 모든 다른 분야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 기름 가격이면은 기름 가격, 그리고 주식을 한다 치더라도 대선주도 있고, 테마별로 기술주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오일은 선물시장 금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코인 선물 말고 금도 있고 오일도 있고 쌀 주식 그것도 있고 해외 선물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 분석 가지고 하려면은 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랑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랑 다 다르잖아요. 대선주도 누가 당선 확률이 유력할지, 기술주도 그 기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고 등등을 자세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 그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각각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할 때마다 다 박학다식하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만 아는 것도 힘든데, 하지만 차트 분석
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은 다 어차피 걔네들이 모든 모든 요인들의 영향에 다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가격으로 나지잖아요.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차트 움직임을 연구한 사람은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거 다 따로따로 연구 안 해도 공부하지 않아도 차트만 가지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가들은 엄청난 양의 자료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알 수 없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까지 샅샅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가 따로 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차트 보는 법 하나로 다 가능하다.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은 활동기, 휴면기, 추세가 없는 단계 뭐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쭉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됐다가 휴면기, 뭐 횡보하고 수렴하고 비추세 기간, 그리고 쭉 내려가는 기간도 나오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가들은 추세가 있을 때만 매매를 집중해서 할 수가 있다. 근데 기본적 분석가들은 매일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뭐 수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추세 기간이 있는데, 비추세 기간이 오면은 다른 시장 또는 다른 시장의 그룹이 이런 추세를 넘겨받는다 라는 거는, 이거는 뭐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책 혼자 읽으셨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제약 관련,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뭐 제가 테마를 잘 모르는데 주식을 제가 했을 때도 이것들을 테마별로 봤던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거를 이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인으로 예를 듭시다. 코인 이해하기 쉽게. 알트코인 중에서 NFT 관련 알트코인이 있고, 뭐 웹3 관련 알트코인이 있고, 뭐 지분증명, 이것도 약자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분증명 방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원증명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테마별로 얘 테마를 NFT 코인들만 묶어서 가격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차트가 뭐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추세를 보고,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 한마디로 뭐 지수, 각 테마별 지수를 가지고 지금은 얘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가려는 시기다, 아니면은 상승 추세가 꺾이려는 시기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뭐 웹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추세가 있을 때만 확인될 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시장이 이런 추세를 넘겨받는다, 하나가 뜨면은 또 다른 하나가 뜨고,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죠. 모든 게 한 번에 다 뜨기도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얘네가 어떤 때는 얘는 또 상승 추세고 얘는 또 하락 추세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별로 순환 펌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시장이 이런 추세를 넘겨받는다. 각각의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세가 있을 때만 매매를 집중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뭐 시장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될 경우, 이런 거는 또 이 안에서 또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하면은 또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 분석가들은 못하죠. 왜냐?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 엄청난 양의 자료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도 섭렵을 하기가 힘들다. 매우 힘들다. 기본적 분석가들은
오일 또는 금 이런 거에 한정돼서만 할 수 있지,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려면은 또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31페이지 갑시다. 31페이지에서는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코인만 하는 거니까, 기껏 해봤자 주식, 코인 말고 다른 거 해봤자 주식 같은 거 하지, 해외 선물하면서 금, 막 오일, 쌀 가격, 쌀, 뭐 콩도 있고 많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런 차트들 보면서 매매 선물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곁다리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보다 기술적 분석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은, 추가적인 장점은 모든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다. 그래서 한 그룹의 시장, 아까 얘기했던 뭐 제약 관련, 그리고 기술 관련, 기술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세분화가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좁은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시장은 내부적으로 형성된 경제적 관계를 통해 유사한 경제 요인들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니라 끝까지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장이나 시장 그룹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다른 시장이나 시장 그룹의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소중한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차트 움직임의 유대성을 통해서 잘 모르는 분야에도 뭐 분석 및 방향 예측 방법 적용 가능하다. 이 내용은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코인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이런 용어를 평소에 안 쓰니까, 평소에 안 쓰는 용어를 꺼내려고 하니까, 잡코인 반대말이 뭐지? 알트 중에서 잡코가 아닌 뭐 틀딱 코인들 있잖아요. ETC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류도 아닌데. 뭐냐? 아무튼 나는 근본 있는 코인들, 얘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쭉 가격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뭐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좀 빠진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고점 비트가 쭉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할 때 알트코인들이 또 막 오르는데, 비트 형님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들이 쭉 상승이 나오고, 야 비트 상승은 이렇게 했는데 알트는 왜 조금밖에 안 오르냐 할 때, 비트가 횡보하면은 나중에 알트들이 쭉 오르고, 그리고 좀 메이저 코인이 뒤따라서 오르고, 이 비트코인 횡보가 다 끝나갈 쯤에 또 잡코장이 또 온다고 하죠. 잡코장이 또 오고, 또 잡코들이 쭉쭉 난리 부르스 치면은, 잡코들이 또 난리 부르스 쳤다가 또 꼬라 박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서 비트도 뭐 이렇게 중요 추세를 얘를 이탈하면 안 되는 라인을 막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잡코 애들 올랐던 거 그냥 쭉 다 하락하고, 올랐던 거보다 더 빠지는 것들도 많고, 얘네들도 쭉 내리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하락하고, 뭐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런 시장 그룹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데 소중한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계를 통해 유사한 그러니까 한 그룹, 시장 그룹에서 다른 시장 그룹에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이클별로, 지금은 코인으로 예를 들었지만, 뭐 기술주가 뜨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뜨면은 뭐
뭐 다른 분야가 또 뒤이어서 오르고 뭐 연쇄적으로 또 뒤이어서 오르고 그런 이런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트 움직임의 유사성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뭐 모든 코로나 환자 수 이런 것도 차트에 나타나니까 다 가격 차트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뭐 부동산 가격도 이것도 다 차트로 움직임이 예측이 다 가능한가요? 지지저항이 다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건이 뭐냐? 이렇게 다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지만 조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종목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이외에 여러가지 정치적 요인, 경제가 아니라 정책적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예외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하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거에 예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32페이지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적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술적 분석 주식과 선물 시장에도 모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했다가 선물도 하고 뭐 금리나 외환시장 이런 거 포함해서 금융 선물 시장 뿐만 아니라 뭐 해칭 관련해서 또 뭐 다 가능하다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다 가능하대요. 그리고 모든 거래 기간에 적용되는 기술적 분석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관련 분석에도 다 적용 가능하다.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면 단기 투자에만 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주봉 왜냐? 주봉이나 월봉 등 큰 프레임으로 분석해서 중장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33페이지 쭉쭉 넘어갈게요. 필요 없는 부분. 경제적 예측 하면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S&P 500 큰 기업들 순위 500까지 큰 기업들 해가지고 지수로 종합해서 나타나는 게 S&P 500이잖아요. 또 금이나 유류 등 상품 선물 시장에서 차트를 통해 경기 약화 또는 강화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가가 아니면 차트 분석가 여러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가, 차트 분석가, 시장 분석가, 시각적 분석가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 차트 분석가와 통계적 기술적 분석가가 중복이 많다. 대부분 그냥 뭐 통합해서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통적 차트 분석가들은 계량적 분석을 이용하든 안 하든 차트가 주된 분석 어이가 없네. 분석이래. 차트가 주된 분석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량적 분석이 뭐야? 그래서 저도 찾아봤었어요 옛날에. 계량적 분석이 뭐야? 주요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실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켜 장래에 대한 예측까지 기도하는 계량적 경제학적 분석을 말한다. 뭔 소리야? 계량적 분석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계량적 분석한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뭐 실제적으로 실적 자료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말하고 있는, 여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재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계량적 분석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써놨어 하면서 저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내재 가치 분석을 하든 안 하든 차트 분석가들은 차트가 주된 분석 도구다 라는 거예요. 전통적 차트 분석가들은. 물론 차트도 어느 정도 주관적이다. 왜냐? 각 차트 분석가들은 각 차트 분석가들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보는 사람 따라 또 다르죠. 지금 추세가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차트가 딱 여기까지 나와있으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기울기 눕고 있지 않냐, 자식아, 이제 하락으로 갈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과거 차트의 다른 종목, 다른 뭐 과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차트입니다 하면서 막 프랙탈로 이렇게 갖고 와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때는 내려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뭐 현대자동차 차트입니다 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이때 올랐는데 비트코인 지금 그때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가들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 차트 분석도 뭐 지금 계속 좋다고 하지만 얘도 주관적인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고요. 차트 읽기가 크게는 예술이기 때문에 뭐 예술적 차팅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도 예술적으로 한 분석을 했던, 여러분들께 차트 드렸던 구간들이 많죠. 그리고 통계적 분석가라는 말이 있는데, 기계적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봇 매매, 자동 매매 하는 사람들을 통계적 분석가라고 하나봐요.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완전히 이런 주관적인 요소 완전히 제거하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러니까 차트에 관련해서 차트 데이터를 통계로 해가지고 어떨 때 사라, 어떨 때 팔아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하는 게 봇 자동 매매죠. 봇 자동 매매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까지도 차트 연구를 해서 차트로 프로그램을 하면 이 사람들도 기술적 분석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차트 분석가들이 다 기술적 분석가는 아니다.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트 분석가들이 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좀 갑자기 살짝 지쳤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35페이지인데 오늘 29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6페이지 정도 나왔습니다. 대단한 발전이네요. 1강, 2강에서는 다 각각 한 페이지씩 했었는데 오늘 6페이지나 진도가 나갔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최대한.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제가 더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쓸데없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트 관련해서 차트만 봐야 된다, 찌라시 같은 거 휘둘리면 안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ETF, 금리 인상에 관한 뭐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었다가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ETF 관련해서도 찌라시 때문에 올라다가 빠졌고, 이 중간중간에서도 제가 그런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 다 튀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튀었다가 올라가는 움직임, 튀었다가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일부러 장난친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 정보에 의해 그 일희일비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은 차트 기준 가지고 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좀 힘들어지고 아 내가 잘 분석한 대로 잘 안 가네, 분석한 대로 매매하고 배운 대로 매매했는데 안 가네 라고 했을 때 또 다시 예전처럼 왜 올랐는지 왜 내리는지 이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또 뒤늦게 대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차트 분석 가지고 잘 이용하다가도 잘 매매하다가도 정말로 이거는 정말 파급 효과가 있겠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 가지고 저도 크게 손해를 현물할 때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도 잘 매매를 하다가도.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다시 또 진도 쭉 빼는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